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이번 승무패 30회차는 K리그, K2리그, J리그로 구성이 된 회차이고 주중 경기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건너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면서 소액으로라도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게 분석 후에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보다도 얘는 그냥 이렇게 갔구나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긴말하지 않고 승무패 30회차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광주FC 대 울산. 체급의 차이가 큰 두 팀의 경기입니다. 광주가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전력에서 울산에게 많이 뒤쳐져 있고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광주입니다. 또 광주는 지난 홈 5경기에서 울산에게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상성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직전 10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하면서 수비 불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울산이 현재 4경기째 패배가 없는 상황에서 전력에서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광주에게 패배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단 최근 광주가 연속된 실점으로 수비 불안을 보이고 있다곤 해도 8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편이 아니고 광주 홈 경기장 특유의 잔디 상태를 울산이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인 경기입니다. 또 이동경 선수의 군입대로 최근 들어 공격력의 양질이 확실히 떨어진 울산이고 특히 원정에서 대전에게 패배하고 전북과 비기는 등 좀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변픽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뭐 충분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첫 경기부터 확실해 보이는 경기, 즉 울산의 승리만 가져가도 충분한 경기로 보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실 분들은 홈팀의 패배만 가져가셔도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부천FC 대 안산그리너스. 부천이 10위, 안산이 꼴찌 12위에 위치해 있지만 경기력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는 두 팀입니다. 물론 부천이 최근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직전 2경기에서 4골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부천이 안산을 상대로 직전 5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안산에게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최근 안산이 6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더 나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이 직전 홈 10경기에서 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홈에서 득점력이 월등히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좀 무난하게 홈 승리만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두 팀 평균 득실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부천이 최근 득점력이 올라가긴 했어도 홈 3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변을 보시는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는 좀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3번 경기 전남 드래곤스 대 성남FC. 두 팀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순위에서도 거의 동일할 만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남은 직전 경기 부천에게 승리하긴 했지만 4대3에 피터지는 경기를 했고 직전 7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 불안을 보이고 있고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은 나쁘지 않은 수비에서의 실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남은 순위에서는 전남의 아래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직전 2경기 연승을 기록했고 최근 컵 경기 포함 직전 10경기에서 단 한 번의 패배만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원정에서도 4경기째 패배가 없는 성남이기 때문에 직전 홈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전남이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두 팀 득점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없을 만큼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성남이 원정에서 무승부를 많이 거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단통 무승부나 아니면 성남의 승리까지 좀 받쳐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4번 경기 충남 아산 대 김포FC. 김포가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이 2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두 팀 순위에서는 차이가 커도 경기력에서 차이가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남 아산은 지난 홈 10경기 연속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지만 후반에 좀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약간의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홈에서 4경기 연속 무승부에 7경기째 패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난하게 충남 아산 쪽으로 인정하고 가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또 팀 평균 득점력에서 압도적으로 충남 아산이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한데 실점률에서는 충남 아산이 월등하게 높은 것도 좀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근데 두 팀 지난 5번의 맞대결에서 김포가 충남 아산에게 4승 1무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으로 상대적 강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굉장히 좀 애매하고 뭔가 한 팀의 승리만 가져가기도 좀 애매해 보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부패 3픽을 좀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이고 두 팀 최근 무승부를 많이 거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단통으로 가시거나 중복폴 들어가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꼭 받쳐 가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5번 경기 삿포로 대 이와타. 삿포로는 리그 꼴찌에 위치해 있고 현재 5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이와타도 친선전 포함 4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만큼 두 팀 경기력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삿포로가 홈 2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홈에서 8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홈 2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타도 현재 2경기 연패 중이고 연패한 2경기에서 무려 6골을 실점을 하면서 수비 불안을 보이고 있고 원정에서 4경기째 무패를 이어오면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11골을 기록하고 있는 핵심 공격수인 제르맹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제르맹 선수를 대체할 만한 공격수가 딱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제르맹 선수가 빠진 이와타와 홈 2점을 가져가는 삿포로의 득점력이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최근 두 팀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점을 봤을 때 단통 무승부를 좀 가져가는 걸 고려해 보거나 아니면 좀 승패로 쪼개는 거를 좀 고려해 보는 게 좋은 경기로 보여집니다. 6번 경기 마치다 대 세레소 오사카. 마치다 젤비아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오세훈 선수가 팀 내 최다골인 5골 기록하고 있고 나상호 선수가 2골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직전 3경기에서 패배가 없고 그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압도적으로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불안한 점은 홈 직전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면서 홈에서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치다이기 때문에 역배 이변도 받쳐갈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세레소 오사카가 5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전반부터 집중력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승만 인정하고 가도 될 경기로 보여집니다. 또 세레소 오사카가 직전 5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리그 초반에 비해서 급격하게 경기력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좀 떨어진 경기력이 슬슬 올라올 때도 됐다. 세레소 오사카가 과연 6경기에서 무승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또 해보면서 이제 승리를 챙길 때도 됐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픽이 좀 남으시는 분들은 이번 경기에서 세레소 오사카 쪽으로 좀 꺾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7번 경기 니가타 대 요코마리.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팀입니다. 니가타가 홈이점을 가져가면서 더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요코마리가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가타가 직전 홈 6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홈에서 7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팀 요코마리의 승리만 가져가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요코마리가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원정 직전 3경기째 승리가 없고 모든 경기 포함해서 원정 직전 12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원정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이변도 가능한 경기로 보입니다. 다만 니가타가 심각한 수비 불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여도 좀 이번 경기에서 픽이 좀 남으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는 좀 받쳐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8번 경기 나고야 대 FC 도쿄. 두 팀 전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고야가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홈에서 2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최근 홈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또 야마나카 료스케, 오노 마사히토, 노리요시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핵심 공격수인 캐스퍼 융커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력 누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기본적인 팀 득점력에서 FC 도쿄가 좀 월등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고 직전 5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고야가 홈 2점을 가져간다고 한들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정에서도 컵 경기 포함 3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그 3경기에서 9골 기록하면서 압도적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FC 도쿄입니다. 또 두 팀 지난 맞대결에서도 도쿄가 나고야에게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도쿄 쪽으로 인정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도쿄가 최근 경기들에서 패배가 없고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6경기 연속 실점을 하면서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의 허점을 좀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무승부까지 받쳐가시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FC 도쿄 쪽에 무게를 조금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산프이로 대 가시마. 두 팀 눈에 띄는 전력 누수도 없고 전력의 차이도 크지 않고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부패 3픽이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산프이로는 지금 홈에서 2점을 가져가지만 직전 홈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면서 경기력에 비해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시마는 직전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산프이로는 최근 연속된 무승부와 패배를 기록하고 있고 5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조금은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평균 득점력에서 앞서는 가시마 쪽으로 지금 꺾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가시마도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5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공격력에 비해서 부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승부패 3픽도 좋아 보이는 만큼 이렇게 좀 승부패 3픽 찍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이 24.7% 가시마 쪽으로 조금 무게를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사간도스 대 가와사키. 사간도스는 홈에서 참 알 수 없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가시마를 4대2로 잡아내고 빗셀고베와 비기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직전 홈 경기에서는 도쿄베르디에게 패배할 만큼 진짜 뭐 오락가락하는 미친 경기력 보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는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올 시즌 이름값을 확실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들에서는 6경기 무패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득점력도 득점력인데 수비 조직력을 좀 갖춰가면서 뒷공간도 많이 내주지 않고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가도스가 가와사키를 상대한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상성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사간도스라고 해도 저는 가와사키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도 좀 원정팀으로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FC 안양 대 경남FC. 안양은 리그 선두에 위치했고 경남은 9위에 위치하면서 두 팀 전력과 경기력에서 차이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안양은 최근 3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홈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경남이 순위에서 확실히 뒤처지고 있긴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컵 경기 포함한 직전 5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직전 5경기에서 단 1패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양이 리그 선두고 최근에 5경기에서 패배가 없긴 하지만 경기력이 확실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득점력도 현저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보여주는 득점력에서는 경남이 월등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중복 폴더로 경남 쪽으로 조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충북 청주 대 부산 아이파크. 충북 청주는 최근 경기들에서 의외로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직전 6경기에서 2승 3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경기력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 결과만 봤을 때는 충북 청주가 좋아 보이긴 해도 부산 아이파크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기본 전력에서도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원정에서 수원 삼성까지 잡아내면서 직전 4경기째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이기 때문에 충북이 홈에서 2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충북 청주가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좀 끈덕진 경기를 치르고 있는 점, 홈에서도 연속된 무승부를 치르고 있고 직전 3번의 맞대결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치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경기 무승부까지 좀 챙겨가면서 픽해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13번 경기 천안시티 대 서울 이랜드. 천안시티는 리그 12위, 꼴찌 바로 위에 위치해 있고 이랜드는 리그 3위에 위치해 있는 만큼 두 팀 전력과 경기력의 차이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최근 3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무패한 3경기에서 9골 기록하면서 압도적 공격력을 보이고 있고 단 한 골의 실점만 기록하면서 공수 모든 방면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은 7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부진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그것도 원정에서
몇 수 우위로 평가받고 있는 수원 삼성을 잡아내면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좀 2부 리그는 한 치 앞도 모르겠고 어떤 경기력의 차이가 보이던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전력과 경기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랜드의 승리, 이랜드의 승리는 반드시 가져가겠지만 천안시티의 직전 경기 승리로 인한 자신감, 그 기세를 좀 이어갈 것인가를 고려해 보면서 이번 경기 홈 이점을 가져가는 천안시티 쪽으로 좀 이렇게 꺾어보는 것도 독식으로 가는 길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우라와 대 교토상가. 순위에서 보듯이 두 팀 전력과 경기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라와는 최근 2연승 기록 중이고 직전 홈 5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 실점을 하긴 했지만 수비에 비해서 좀 좋은 공격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두 팀 평균 득점률에서도 우라와가 2배 이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교토상가가 원정에서 우라와를 상대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우라와가 교토를 상대한 지난 홈 6경기에서 4번의 무승부를 기록할 만큼 조금은 상성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좀 받쳐가도 좋은 경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픽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홈 승리만 인정하고 가셔도 좋아 보입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30회차 알아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차는 K리그와 J리그로 구성이 된 만큼 정보가 좀 부족하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게 보는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으니까 그냥 뭐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회차에서 16,000원짜리나 32,000원짜리 중복 픽을 구매할 생각이고 제가 구매한 픽은 꺽풀 회원에 가입하시면 커뮤니티에 회원 전용 이미지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승무패 31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